새해 첫 출근에 나선 도민들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힘찬 각오로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기관단체도 시무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으로 기금운용본부 분리와 서울 잔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판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신당 출연과 야권의 분열로 도내 선거 구도가 복잡한 양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흘간의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늘 첫 출근하신 분들 많으시죠? 시작이 반이라는데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꼭두새벽 일터로 향한 상인들과 첫 차, 그 설렘과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새벽 4시, 경매사의 우렁찬 소리가 공판장에 울려 퍼집니다. 이 시장에서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경매입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작은 실랑이도 잠시, 공판장을 메운 채소들이 속속 낙찰됩니다. 항상 해마다 그렇죠. 처음에 잘 돼야 나중도 잘 되는 듯이 올해는 좀 많은 것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배추와 시금치, 대파 등 수백 가지 채소와 딸기, 밀감 등 각종 과일도 어젯밤 막 도착한 싱싱한 것들입니다. 농민들도 상인들도 올해는 애써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업의 소중함도 느끼는 한 해가 되길 바랐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마트도 잘 되고 시장도 잘 되고 식당들도 잘 되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시민들의 첫 출근을 도울 시내버스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력 40년의 베테랑 기사에게도 첫 차 운행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첫 손님들은 솔직히 기분이 더 좋게 제게 해드리고 싶고 또 저희 차에 타는 손님들 진짜 고맙죠.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과 방학에도 학교에 나가는 학생 등이 하나둘 올라타며 버스엔 몇 정거장 만에 온기가 돕니다. 날이 밝으면서 대부분 직장인들도 첫 출근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다 보니까 전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또 매출도 많이 올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새해를 맞는 기대와 힘찬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 각 기관과 직장에서도 시무식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10대 핵심 사업을 제시하고 무실 역행의 도전 정신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자고 당부했습니다. 전유문화방송은 청춘 전북,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캠페인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감동을 주는 방송을 약속했으며 전북우정청은 집배 이륜차 퍼레이드로 이색 시무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문형표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우려했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시사했습니다. 취임식에서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업무 종료를 1시간 앞두고 다급하게 진행된 이사장 취임식. 문영표 신임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듯한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체계 개편과 인적 자원의 전략적 배치, 선진화된 투자와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흘이 지난 오늘 본인의 발언은 기본적인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취임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기본적인 원칙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야당은 정부가 총선 이후 기금본부 분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을 낙마시키고 메르스 사태의 장본인을 불과 넉 달 만에 기용한 것은 이를 예정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근신해도 부족할 판에 꽃가마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도저히 저는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조는 닷새째 문영표 이사장 출근 저지와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정부의 인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론적인 언급이었는지 아니면 분리 독립을 위한 수순밟기가 시작된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 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움직임에 전라북도가 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삼성투자 문제에도 정부 책임론을 예고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연 송하진 도지사는 기금운용본부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의 취임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이 나오자 송 지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염려한 대로 간다면 우리 도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기로 한 오는 10월에 맞춰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 속도를 내 기금본부가 전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송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기금본부의 공사화가 핵심 조직을 서울에 잔류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지부진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도 삼성과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송 지사는 MOU의 진위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몇 차례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제가 입장을 발표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삼성은 지난 2011년 전라북도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20년간 20조 원을 그린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LH 유치 실패의 암울한 경험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지사의 의지가 현실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도내에서도 확산될 조짐입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권은 서둘러 갈라설 모양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 지역구로 4선을 지낸 범동교동계 정균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 친노 중심의 야권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며 당을 떠나 야권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그간 유성엽을 제외하면 탈당 사태의 무풍지대였지만 새해 벽두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일 김한길 의원이 탈당하면서 김한길 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군산 김관영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확장력이 생기고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총선 대선에서 그래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병학 전 부안군수 등을 포함한 당원 상당수가 안철수 신당에 합류 의사를 밝혔고 다양한 신당 세력이 구체화되면서 적지 않은 현역 시도 의원들의 탈당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4월 총선은 일려 다야 구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야권은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창당 작업이 한창인 천정배 국민회의와 안철수 신당, 여기에 정동영, 박주선, 박준영 등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까지 다양합니다. 이 야권 분열이 새롭게 전라북도가 도약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을 폭을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결국 전북에서는 20대 총선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했던 과거와 달리 인물이 선거를 좌우하는 무한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실무 준비단은 오는 26일쯤 전북도당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과거 도내 안심 캠프 관계자를 중심으로 창당 실무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오는 21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24일에는 서울시당과 인천시당을 창당하고 2월 첫 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승환 도교육감을 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고발이 이뤄질 경우 법리 논쟁을 통해 누리 예산에 관할 건을 명확히 해 논란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올 시즌 목표는 홈 관중 1위까지 사실상 사관왕입니다. 전 국가대표 김보경 선수가 가세하는 등 선수 영입에도 속속 결실을 거두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리그 우승팀인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새해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지 훈련을 떠나기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푼 올해 첫 훈련에는 낯선 얼굴들이 함께했습니다. 김보경을 비롯해 공격의 고무열과 이종호, 수비 최재수와 임종훈 등 5명의 영입 선수들입니다. 특히 국가대표 출신으로 일본과 영국 프리미어리그까지 경험을 쌓은 김보경 선수 영입이 눈에 띕니다. 그간 전북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왼쪽 측면을 보강할 수 있는 미드필더로 당장 전력 상승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ACL 무대에서 좀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팀이 바로 또 전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그컵 이외에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많은 컵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전북 현대의 올해 최우선 목표는 지난해 8강에 그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10년 만의 우승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선수와 이동국 선수의 짝인 스트라이커까지 선수단 추가 영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리그 3연패와 컵대회 우승, 전북연고로 홈경기 연속 관중수 1위까지 사실상 사관왕 달성이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당연히 그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매 경기 뜨거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16년을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출발하는 전북 현대는 새해 목표 담금질을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28일간 해외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곤돌라와 리프트 사고는 모두 9건으로 지난해에만 4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리프트가 10여 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설천봉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곤돌라의 경우 2년 전 국민안전처 합동점검 결과 5건의 결함이 지적되는 등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고창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출입문을 세우거나 화물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북도청 송하진 도지사회 직원들께서 632만 6,800원 보내주셨습니다. 군산시 임피면 임피제일교회에서 20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군산시 소룡동 유니드에서 10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익산시 오산면 우주산업개발 박상욱 대표께서 100만 원 전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이 익산 심곡사 7층 석탑 출도 금동불상 등 10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2012년 심곡사 석탑의 해체 수리 때 발견된 이들 유물은 불교의 전래 과정을 알 수 있는 유물로 평가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 경영 안정 자금으로 1,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경기 침체와 자금 수요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기 자금 지원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장비 이용료의 70% 범위 내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고군산군도 계야도에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차도선이 운항됩니다. 새로 투입된 187톤 규모의 계야 카 페리호는 여객 정원 100명에 승용차 20대를 실을 수 있으며 군산에서 50분이 걸립니다. 부안군이 부안농악의 우수성과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군림농악단을 창단하고 단원 25명을 모집합니다. 부안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의 농악 공동체 18번째로 수록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군산시 나운동의 명화학교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1톤 트럭과 직진 중이던 탱크로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68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